네, 오늘은 야마토 전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만화 덕후들 뭐 이런 분들 보면 야마토 전함 다 저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전쟁 중에 등장한 배 중에 가장 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1944년 4월 7일 날 침몰합니다. 침몰을 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인 영화 소재로 쓰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4월 7일 날 일본 해역 쪽 오키나와하고 마지막 큐슈섬 중간쯤에서 이 배가 이제 침몰을 하는데 무려 그 280대의 미국의 비행기가 이 배를 공격을 하죠. 물론 이제 호위함이 몇 척 있긴 했는데 사실은 이 배의 무게가 무려 7만 톤이에요. 그 만재 배수량이 화약 싣고 뭐 이렇게 다 하면 7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7만 톤 넘는 항공모함이 한 3척인가 밖에 없어요. 지금에서. 그땐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당시에 100대의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이 19,800톤이었거든요. 2만 톤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큰 항공모함보다 거의 3배 반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을까? 이 배에는요, 배만 큰 게 아니라 9문이나 되는 대포가 18.7인치거든요. 이게 460mm 포거든요. 우리가 100mm 포, 뭐 155mm 포는 들어봤지만 460mm 포, 이 군사 덕후들은 다 이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는데 굉장히 큰 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쓰기만 해도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웬만한 군함도 한 방 맞으면 침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배가 멋있긴 하죠. 크니까. 그런데 7만 톤급 배가 침몰하는데 얼마 걸리면 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돈은 항공모함 몇 척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큰 배인데 2시간 만에 어이없이 무너진 건데요. 뭐냐면 이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인 유행이 불긴 했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저기 발틱해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원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영국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지중해 들어왔다 다시 또 돌아서 나가서 그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몇 달이 걸린 거죠. 지치고 지친 이 발틱 함대를 대마도 앞에 대한해협에서 일본군이 기다렸다가 침몰을 시킨 거예요. 그때 효과를 발휘한 게 큰 배가 있어서 큰 대포로 격침시켰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함주의라고 하는 전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큰 군함들을 만들게 된 건데요. 문제는 그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 거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2시간 만에 무너졌는데 이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특히나 요번 야마토 전함이 무너질 때도 이 전함이 침몰하면서 3,000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이제 순양함 같은 거까지 합치면 4,000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거의 4,000명 훨씬 넘는 수가 전사를 했는데 미군은 겨우 7대의 비행기 격추당하고 12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을 뿐입니다. 엄청나죠? 12명 사망과 4,000명 사망의 비교는 한 300대 1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허무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러일 전쟁 때문인데 이때 이미 다른 나라들은 비행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비행기의 폭격이나 전투 능력이 상승되면서 이제 아닌가 보다로 이제 되면서 많이 전술을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때 승리했던 강한 기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군함을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질 전쟁이긴 했지만 특히나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초반에 해군이 거의 대부분 몰락을 하고 계속 수세로 몰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뀐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큰 군함주의를 폐지하고 튼튼한 장갑을 하는 순양함이라든가 항공모함, 잠수함, 특히 독일이 잠수함으로 많이 재미를 봤죠. 유보트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못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비행기로 재미를 봐놓고도 그건 재미 본 건 재미 본 거고 자신들의 구조는 바꾸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계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야마토 전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도 경항공모함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합참이나 육군들은
이 항공모함 만드는 걸 반대합니다. 뭐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있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야마토 전함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문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이런 것들 이지스함이 발전을 하면서 꼭 필요 없게 됐어요. 잘 만든 미사일 한 방으로 항공모함이 격침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제 보여주면 이미 거의 80년 전에 증명된 전술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군사 대국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비슷한 게 군대 문제는 아닌데요. 이 노키아 몰락하고 야마토 전함과 이 우리나라 이제 항공모함 얘기를 같이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막 태어나실 때 전 세계 핸드폰의 절반을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노키아가 여기서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이 스마트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을 노키아가 먼저 개발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뒤처지게 된 거고 이제 몰락을 했고 거의 핀란드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갔어요. 마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도 선도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 하다가 지금은 코닥이 거의 몰락을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제도나 그리고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보다도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항해군이라고 하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독도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독도함이 상륙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독도함을 거의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를 세워놓고 막 몰려가서 상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뭐 공수부대나 이런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경항공모함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마토 전함이나 이런 사례들 한번 검증된 잘못된 전략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야마토 전함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